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야. 불편한 사람. 이 불편한 사람과 이 적당하게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좋아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지낼 수 있다면 세상 살기가 참 편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가끔은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뭔가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럴 땐 필요한 인생 기회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게요. 첫 번째는 기대를 줄인다. 이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이죠.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하고 기대치를 낮추어 보자는 겁니다. 상대방이 답답하게 느껴진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자. 결국은 그 인간관계 불편함은 나와 다름에 대한 불편함이죠. 모두가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화는 빠르게 끝내자. 싫어하는 사람과 오래 엮일수록 짜증은 더 커지기만 할 뿐이죠. 용건만 간단히 전달하면서 대화를 길게 유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짧게 필요한 대답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반면교사로 삼자. 짜증나는 상대랑 언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과 닮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짜증나는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닮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곳에서 배우는 것보다 좋지 못한 곳에서 배우는 삶이 더 큰 깨달음을 준답니다. 마지막은 달콤한 걸 먹자.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가 끝난 후에는 달콤한 사탕이나 이 초콜릿을 한번 드셔보세요. 특히 초콜릿에는 이 도파민 분비를 돕는 페닐에틸아민 성분이 있어요. 페닐에틸아민 이런 성분이 있는데 하여튼 나에게 주는 달콤한 선물이 기분을 빠르게 풀어줄 거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질 것 같네요. 한번 봅시다. 삼성의 이야기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뭐 주가도 오르고 하니까 좀 좋긴 좋은데 더 가야겠죠. 한번 올라갈 때 쭉쭉쭉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골드만에서 목표 주가 74,000원이 나왔습니다. 골드만.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 낙관적 분석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동안 국내 증시의 강한 반등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이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 가까이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해가지고 향후 그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더라. 일단은 삼성의 급등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 하루 최대 규모죠. 6,075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그 주가 낙관이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현재 풀이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제시한 골드만삭스 최근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했는데 여기 보니까 HBM에 관련해서 긍정적 상황이 발생하면은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죠. 리스크 대비 상방 여력이 더 크다고 분석을 합니다. JP모건도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 그래서 HBM의 사업에 진전이 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슬한매 장세에도 상승폭을 키웠다는데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 조선 방위산업 지주 등 기존의 주도주에서 부진하던 삼성전자로 이제 매수세 이동이 나타났다고 덧붙이는 거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 지수도 추가로 오를 수 있는 강한 그런 동력을 얻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가 봐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3천을 넘긴 뒤 횡보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4천까지는 삼성전자가 올라주면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삼성이 오르지 못하면은 4천 가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요 또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지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보다 높은 관세에 고심이 깊어졌다. 이 품목별 관세율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 생산 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이 베트남이 인도 태평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는 관세율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높아가지고 그런 아쉽다는 대다수의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업계에서는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와 그런 인도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 같네요. 베트남이 그 2.18 미국과 무역 협상에 합의를 했는데 관세율이 당초 46에서 한 20%로 인하되죠. 되지만 국내 진출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당초 지난 4월 2일 날 발표된 46% 상호 관세 이거에 비하면 최악을 피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상호 관세가 없었던 현재와 비교를 하니까 부담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죠. 일각에서는 10에서 15%를 예상했다는 말도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고관세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 재조정하고 이 공장 이전, 하여튼 다양한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전자업계 투톱이죠. 투톱, 삼성과 LG전자의 그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국내 총생산 GDP의 그 4분의 1을 책임지면서 베트남 국민기업으로 자리 잡은 삼성이 베트남을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의 제조 기지로 삼고 운영 중인데 현재 타이 옹우엔성과 박린성에서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죠. 이들 물량 중에 상당수가 북미향 제품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밖에서도 삼성전자는 호치민에서도 가전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생산을 통해서 트럼프발 관세 파고를 넘고 있는 LG전자도 세탁기를 비롯해서 베트남 하이퐁에서 생산되는 생활가전 물량의 다수를 북미로 수출하네요. 이 스윙 생산은 여러 국가에서 분산된 생산 거점을 활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량 조절이나 관세 문제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LG전자 하이퐁 법인 관계자는 하이퐁 정부의 46%의 관세율이 확정되었을 때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기점으로 근처의 동남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협상 타결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관세북으로 악화될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현재 고심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덥네요. 하여튼 무더위 잘 현명하게 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